자, 안녕하세요. 자, 10장 공합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9장까지는 유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부터는 10장 공합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 공합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유합과 마찬가지로, 공합도, 기본적인, 원리들을 먼저 보고, 공합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공합이라는 것은, 유합과 마찬가지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건데, 유합은 유체, 기름을 성분 같은 그런 유체를 사용을 했다면, 이 공합은 기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이치로부터 다른 이치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체를 사용한 것이 공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유합과 공합의, 이 차이점,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합은 상대적으로 비압축성인 액체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공합은 압축성 기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대체로 공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비압축성인 액체이다 보니까 유합은 느리고 유연한 운동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공합은 빠르고 도약적인 운동을 합니다. 자, 공기라는 것이 서서히 빠지는 경우는 잘 없죠. 확 들어갔다 확 빠지다. 그러니까는 빠르고 굉장히 움직임도 유연하게 서서히 하는 게 아니라 완전 팍팍 이렇게 빠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유합은 이렇게 느리고 유연한 특성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자, 그러나 공합은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합만큼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 유합은 비압축성인 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윤활이 가능하지만 공합 같은 경우는 윤활제를 반드시 첨가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유합 기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죠. 자, 그리고 누설도 우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공합 같은 경우는 대체로 공기를 많이 쓰니까 공기로서 일반적으로 깨끗하죠. 자, 압력 같은 경우는 500에서 5000 psi를 압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공합은 사용하는 압력이 100 psi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합과 공합의 차이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이다 보니까, 이제 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압력도, 여기 보시면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 보시면, 여기 완전 진공부터, 대기압까지를 표준 대기압이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게이지 압력, 진공압을 이렇게 플러스로 빼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절대 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절대 압력이 무엇이냐면은, 대기압을 포함한 시스템상에 작용하는 전 압력을, 절대 압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기압에서, 게이지 압력과, 이게 플러스 게이지 압력인지, 마이너스 게이지 압력인지, 이거를 갖다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게이지 압력이 플러스이더라도 절대 압력이고, 게이지 압력이 마이너스인 것을 포함을 하고 있더라도 절대 압력이 됩니다. 색깔이 이렇게 똑같은 것이 똑같은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구 표면은 1세제곱센티미터에 1.033kg 펄스의 공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기압이라 하고요. 표준 기압인 1atm이라고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원래 압력이라는 것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죠.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죠. 자, 대기압은 현재 지금 상황에 있는 대기 중의 압력을 얘기하는 게 1atm인 표준 대기압이 1.033kg 펄스 per cm 제곱이라는 겁니다.
자, 게이지 압력은 자, 대기압을 0으로 하여 측정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대기압보다 높은 것은 자, 플러스 게이지 압력이 되고요. 자,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대기압력이라 해서 이거를 진공압이라 그럽니다. 자, 절대압력은 자, 완전 진공을 0으로 기준으로 해서 표시한 값으로서 자, 절대압력은 자, 대기압에다가 게이지 압력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공식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서 예제로 풀 때 항상 적용되는 공식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대기압에다가 꼭 게이지 압력을 입력을 해줘야지 이게 절대압력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항상 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것을 주의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절대 온도는 자, 켈빈에 의해서 자, 나타나는 온도이기 때문에 자, 기호를 갖다가 K라고 붙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도시를 쓰죠. 섭씨 온도. 자,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가 자, K로 바꾸려면은 자,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줘야 돼요. 자, 이게 켈빈은 자, 영국의 물리학자인 켈빈이 1848년에 도입된 온도의 눈금으로서 물리의 특이성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자, 절대 온도를 0K, 물의 삼중점을 273.16K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는 자, 이게 도씨를 붙이죠. 자,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켈빈이 개발했다고 해서 K를 붙이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자, 요 온도도 여러분들이 뒤에서 할 예제에 보시면은 항상 적용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 절대압력과 뒤에 있는 절대온도는 자, 요 식을 먼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기체에 관련된 법칙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압력과 최적은 반비례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P1과 자, V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V가 V1에서 V2로 이렇게 반으로 줄어버리면 최적이 자, 압력은 2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비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정하다는 거죠. 자, 게이루삭의 법칙은 자, 기체 사이의 화학 반응에서 자,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그 부피를 측정했을 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일단 원자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산소에 하나, 그 다음에 수소에 이렇게 각각 하나씩 이렇게 2개가 있죠. 자,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자, H2O가 되죠. 원자의 식이.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합쳐지면은 자, 산소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증기 하나에 자, 이렇게 수소 하나에 산소 이렇게 반개. 그다음에 여기 수증기에도 자, 수소 하나에 산소 반개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근데 이게 분자인 상황이라면 자, 이렇게 쪼개질 필요가 없죠. 자, 여기 그냥 산소가 2개인 것을 하나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수증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게 간단한 정수비라는 겁니다. 자, 샤를의 법칙은 자, 압력이 일정할 때는 자, 온도와 최적은 비례합니다. 자, 압력이 일정하다면 자, 여기 지금 자, T2분의 T1과 V2분의 V1은 같다는 거죠.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여기 V1에서 V2로 이렇게 최적이 자, 열을 가했을 때 올라가죠. 자, 그러면 T1에서 T2의 온도도 올라가죠. 자, 그러면 V1에서 부피도 자,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기체가 운동을 활발하기 때문에 부피도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게 샤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정된 최적의 용기 내에 공기가 처음 온도에 20도씨. 자, 그 다음에 대기압. 자, 0 킬로파스칼이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80도씨로 올랐다면 최종 온도에서의 계기 압력은 얼마인가? 자, 일단은 절대 온도를 먼저 켈빈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켈빈으로 바꿔주려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T1 같은 경우는 20도이니까 20에다가 273도를 더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293K가 되죠. 자, T2 같은 경우는 80도에다가 여기 273도를 더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353K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자, 절대 압력으로 변환을 시키려면, 자, 여기, 대기압에다가, 여기 기본적인, 여기 지금 게이지 압력에다가, 여기 1번적인 대기압을 더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기압이 0이라 했으니까, 자, 0에다가 101, 101.33, 이렇죠. 자, 그래서 뒤에 3을 빼고 일단 10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1을 더해주면은 101kPa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마지막에 구하는 식에 대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자, 계기 압력을 구합니다. 최종 압력.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최종 압력은, 자, 여기, 앞에 비례식을 이용하면 되죠. 요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보일러 법칙에 있는 식. 자, 그래서 이렇게, 자, P2, 최종 압력이니까, 앞에 압력이 아니라 최종 압력이니까, 자, P2는 이제 P1에다가 T1분의 T2 하면 되죠. 근데 앞에 P1은 구했죠. 여기 지금, 이게 P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101 곱하기, 자, T1 293분의, 자, T2 353 하니까 122kPa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절대 압력이니까, 자, 최종적인 압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여기 101을 빼줘야 되죠. PATM을. 자, 그래서 122kPa에다가 101을 빼면은, 자, 최종적인 압력 변화는 21kPa입니다. 그래서 0에서 21만큼 변한 거죠. 자, 무언가 굉장히 식이 복잡하고 많아진 것 같지만, 자, 여기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만 빼면은 여기 최종 압력 구하는 식은 딱 하나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온도가 10도씨, 자, 압력은 700kPa의 공기가 처음으로 최적, 자, V죠. 자, 최적, 자, 2m/3승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적이 만약에 0.2 세제곱미터로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동안에 공기 온도가 150도로 가열되어진다면 자, 최종 압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앞에와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게 자, 일단 온도부터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절대 온도를 자, 10에다가 273도를 더했더니 283K가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자, 150도죠. 그래서 150에다가 273을 더했더니 423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압력을 계산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P 게이지 압력은, 자, 여기 7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700에, 자, ATM 값인 101을 더했더니 801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최종 압력 구하는 계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P2는 자, T1 V2 분의 자, T2 P1 V1입니다. 자, 여기 계산하면은 자, 요거 T1. 자, 요거 P1. 자, 요거 V1. 자, 얘 V2. 자, 여기 T2. 구하면 되죠? 다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283, 그 다음에 0.2 분의 자, 423 곱하기 자, 101, 801 곱하기 2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1,973kPa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계기 압력으로 바꾸려면 자, 101을 빼줘야 되죠. 자, 그래서 11,973kPa에서 자, 101을 빼면은 11,872kPa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다 그런 문제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자, 20도씨고, 자, 대기압인 공기가 자, 3세제곱미터에서 0.5세제곱미터로 압축된다. 자, 단열 과정이라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열이라는 겁니다. 자, 단열 과정이라면, 자, 기체의 최종 압력과 온도는 얼마인가? 자, 일단은 저에게 온도 하나 나온 것을 켈빈으로 바꾸죠. 그래서 20에 273을 더하니까 293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압력은 여기 P2 분의 여기 지금 자,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기체에 기출 B가 있습니다. 여기 기체에 관련된 BK는 1.4입니다. 자, 공기에 자, 그래서 여기 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V2의 K인데 K가 1.4니까 1.4를 바로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1에다가 V1 자, 했죠. 그래서 P1은 자, 지금 아무것도 없죠. 대기압. 그러니까 그냥 10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ATM을 바로 적용한. 자, 거기다가 자, 3 곱하고 자, 거기다가 0.5에 3승, 1.4승 이라고 하면은 자, 일단 요거 단위 없어지죠. 자, 계산하면은 1240kPa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계기 압력을 빼줘야 되죠. ATM. 자, 그래서 1240에 자, 102를 빼면은 1139kPa 게이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물어본 게 있죠. 자, 압력과 온도라 했어요. 자, 그래서 온도를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T2는 자, 3.5의 루트 P1분의 P2 T1 3.5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분의 자, P1이 101이고 자, 여기 P2는 자, 1240. 자, 요거 사용할 때는 자, 요거 지금 계기압력 뺀 게 아니라 계기압력까지 계산된 이 부분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1240 곱하기 293에 3.5승 자, 하면은 600K가 됩니다. 근데 온도는 우리는 섭씨 온도를 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273도를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327도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20도인데, 자, 이게 0.5로 압축이 되니까, 자, 온도가 327도까지 올라 버렸어요. 자, 기체를 유동할 때 사용되는 것은 자, 유량, 그 다음에 유압, 그 다음에 공압, 온도, 압력, 3대 습도입니다. 자, 이때 유량은 단위 최적당, 자, 물이 움직이는 양이죠. 기체가 움직이는 양. 자, 그리고 유압은 자, 리터, 이제 1분당 자, 그 리터의 값을 나타내는 LPM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공압 같은 경우는 자, 최적, 자, 미터 3승. 자, 요거를 갖다가 단위 분당입니다. 분당의 최적을 보는 것이 공압입니다. 자, 여기서 자, 스탠다드 큐빅 피트 퍼 미닛. 자, 이게 SCFM이죠. 자, 이때는 기본적인 제기압 상황이죠. 기본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온도가 20도 F일 때, 자, 그 다음에 압력이 14.7psi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계산했을 때 101.36kPa일 경우, 자, 그리고 상대 습도는 36%인 부분이 자, 이렇게 표준 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 공기가 들어갔다가, 자, 이렇게 완전하게 없어지는 경우를 진공 상태라 그러죠. 자, 그게 이 진공 상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 실험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는 이 진공 상황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진공 상황을 보시면, 자, 흡입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사용하는 것을 진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공 시스템은 물체의 한 면으로부터 공기를 제거하고 대기의 공기가 물체의 반대편에 힘이 생기게끔이죠. 생기게끔 하는 것이 진공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예가 이 부분이죠. 자, 여기 네 사각형 판에 이거 뭐예요? 뚜레뻥 같이 생긴 자, 그런 진공 펌프를 딱 붙여서 압착시키면 얘를 들어 올릴 수가 있죠. 자, 그 들어 올리는 이유가 대기압이 물체에 흡입한 컵을 함께 밀게 되어서 그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가지고 같이 이 사각형 박스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압착시켜버리면. 자, 이 진공은 자, 미리미리 HG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해수면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는 자, 대기압이 더 낮기 때문에 완전한 진공은 자, 30Hg. 자, 이거를 계산하면은 자, 762mmHg 이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진공 펌프는 모든 공기를 제거할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 진공은 불가능해요. 자, 산업용 진공 시스템은 자, 여기 지금 30도보다 자, 조금 더 낮은 685.8mmHg, 27.Hg 이 정도 값을 자,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자, 보통 508mmHg인 20Hg를 자, 운전하고 그 이하의 수준에서 자, 사용을 하는 거죠. 자, 해수면의 변화의 인지는 자, 이렇게 1mmHg는 자, 마이너스 0.133kPa 게이지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그렇게 사용해서 계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진공에 관한 자, 그런 예제를 한번 보시면 자, 내경이 500mm인 자, 흡입컵이 500mmHg를 흡입하는 진공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최대 상승력은 얼마인가? 자, 이때 상승력은 자, 면적과 압력을 곱함으로써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킬로파스칼 게이지로 변환을 하려면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변환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단위와 자, 여기 단위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단위는 킬로파스칼 게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0에 마이너스 0.1333을 곱하면 마이너스 66.7kPa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면적은 4분의 파이d 제곱인데 여기서 500mm라 했으니까 자, 이거 0.0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0.001964m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힘은 자,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6.7에다가 0.001964m 제곱을 곱했더니 자, 여기 미터 제곱, 그 다음에 미터 제곱 이게 없어지죠. 자, 여기서 남는 거 단위는 뉴턴이 되고요. 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31이 됩니다. 자, 공합 시스템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자, 동력 공급원으로서 자, 원동기, 압축기, 저장 탱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 원동기는 전동기, 그 다음에 기체 또는 디젤 엔진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자, 압축기는 자, 공기 펌프, 그 다음에 저장 탱크에 공기를 이동시킬 때 사용을 하는 부분이죠. 자, 압축기는 자, 이거 공기를 이동시키고 저장한다는 것은 앞에 부속기기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장 탱크. 자, 이게 동력이 공급되는 부분이고요. 자, 제어 부분은 자, 유압에서랑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제어 밸브, 자, 그 다음에 압력 제어 밸브, 그리고 세 번째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자, 출력은 자, 액추에이터라고 자, 실린더나 모터로 출력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 문제를 쭉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앞에 1번 문제는, 자, 쉽죠? 자,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는 계산 문제죠.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자, 고정된 최적의 용기 내에 공기가 대기압과 21도씨의 온도 상태에 있다. 자, 온도가 120도씨로 상승되면 최종 온도에서의 계기 압력은 얼마인가? 이거 여러분들, 자, 이거 예제에서 보셨죠? 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단, 기본적으로 계산되어져야 되는 사항들은 꼭 명심을 하십시오. 자, 세 번째, 자, 온도가 22도씨. 자, 그 다음에 압력이 0kPa ABS에서 자, 3세제곱미터의 최적을 차지하고 있는 자, 공기가 50도씨의 온도로 상승되는 동안에 자, 최적이 0.5세제곱미터로 줄어들었다면 자, 최종 압력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예제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계산 문제는 자, 온도 22도씨 대기압에서의 공기가 자, 30세제곱미터의 최적에서 자, 5세제곱미터로 압축되었다. 자, 단열 과정이라고 가정하면 이 기체의 최종 압력과 자, 온도는 얼마인가? 단, 자, P1. 자, 요거는 자, 일단은 대기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자, 0.1kPa ABS이고, 자, 공기는, 자, K 값이, 자, 1.4입니다. 자, 그거 명심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자, 내경 20mm의 흡입컵이 600mmHg를 흡입하는 진공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자, 최고 상승력은 얼마인가? 자, 단 1mmHg는 자, 마이너스 0.1333kPa 게이지이다. 자, 요거를, 자, 단이라는 조건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여기 지금 공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 공압이 무엇이라는 거죠. 기체를 사용해서 동력을 전달시키는 기계를 보시면 됩니다. 공압. 자, 그리고 유압과 공압의 차이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유압과 공압의 차이점 꼭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 압력과 절대 온도. 그래서 절대 압력은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이 압력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 지금 표를 보시고 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완전 진공 0을 기준으로 표시한 값으로서 자, 절대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게이지 압력을 입력을 해주는 거죠.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자, 뒤에 계산할 때 그 계산 사항들은 일반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절대 온도는 자, 켈빈으로 자, 표시를 하는데 자, 우리는 섭씨 온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플러스 273도를 해줘서 K로 만들어줘야 된댔죠. 자, 그리고 저기 공압에 사용되는 자, 공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은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압력과 최적은 반비례한다. 자, 게이루삭의 법칙은 자, 기체 사이의 화학 반응에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그 부피를 측정하였을 때 자,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고 그래서 저기 H2O인 자, 이 분자를 가지고 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샤를의 법칙은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자, 최적은 비례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절대 온도와 최적에 관련된 여기 비례식이 있었습니다. 자, T2분의 T1은 자, V2분의
자, V1. 자, 그래서 예제들도 쭉 봤는데, 자, 이때 예제할 때, 자, 여기 보시면, 자, 절대 온도 변환.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이었죠. 그 다음에 절대 압력으로 변환. 자, 이렇게 하고, 자, 계산을 하고 반드시 또 해줘야 되는 게, 다시 계기 압력으로 변환. 자, 이거를 해줘야 됐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여기도 절대 온도로 변환. 자, 그 다음에 절대 압력으로 변환. 자, 그 다음에 자, 최종 압력을 계산하고 자, 다시 계기 압력으로 변환 해줬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똑같았죠. 자, 여기 절대 온도로 변환. 자, 그 다음에 또 최종 압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마지막에 또 계기 압력으로 변환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종 온도도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K로 되어 있는 온도를 자, 섭씨 온도인 도씨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거는 진공에서일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진공 같은 경우는 자, 완전하게 물체에 공기가 빠졌다는 것을 가정하고 했었습니다. 자, 그 원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 여기에 지금 가정하고 했던 것이라서 자, 여기 지금 자, 요게 기본적인 사항이 이거였죠. 자, 해수면에서 변환한 인자는 자, 1mmHg는 마이너스 0.1333 kPa이라는 거. 자, 그리고는 이제 예제를 또 봤죠. 자, 이 예제를 할 때, 자, 이때는, 자, 일단, 자, 여기, kPa 게이지로 변환을 먼저 시키고 계산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면적을 구하는 것도 자,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을 구하고 나서, 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였죠. 자, 그리고 공합 시스템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력, 그 다음에 제어, 마지막에 출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자 10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10장의 문제는 자 매번 똑같이 자 여러분들이 연수 문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 10장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자 이제 공합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11장 내용이 뭐냐면은 자 공합의 공급원으로서 자 압축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왔던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압축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펌프.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산과 연습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을 풀면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